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감각을 넘어 데이터로 설계하는 미소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1시간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할 서울 닥터한 치과 대표원장 한경환입니다. 네, 정말 한 1-2년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요번에 좋은 기회로 제가 이제 시리즈물로 돌아오게 됐는데 한 6편 정도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로 치과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이제 얘기 드리면 좋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임플란트나 뭐 아니면 안 아픈 마취 방법이나 아니면 뭐 치주 그리고 시린 충치 치료, 약간 그런 전반적인 치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요번에는 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긴 해요. 신미치과, 신미치료에 대해서 치아를 이제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을까? 그 주제로 이제 6편이라는 제가 이제 3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아마 한 3주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좀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닥터한의 미소 설계라고 일단은 제가 대주제를 잡아봤고요. 6편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이제 어떻게 치과에서 이제 예쁘게 치아를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제 미소를 짓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라는 구조로 한 6번에 거쳐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약간 원론적인 내용일 것 같아요. 제 1편은 치아 하나로 인상이 바뀌는 이유.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이제 개념 그리고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긴 할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과에 오셔 가지고 무조건 이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치아가 예쁘게 될까요?" 그리고 좀 "내가 조금 어색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심미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실 저희 치과 말고도 여러 치과들을 다니면서 이제 좀 상담을 받으세요. 그때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뭐 한 번에 이제 딱 진단을 해 가지고 치료를 들어가지 않고, 환자분과 이제 충분한 대화나 시간이나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진단 그리고 시뮬레이션, 여러 시간을 거쳐 가지고 좀 예쁘게 그리고 이제 미소를 짓게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저희 치과만의 이제 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쪼끔 같이 공유를 해 드릴까 싶어요.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50분 정도 방송을 진행할 건데, 많이들 이제 아시다시피 한 20 분, 30분 정도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이제 인상이 바뀌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나머지 시간에 중간중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라도 이제 대답을 해 드리든가 아니면 그 뒤에 모아 가지고 일단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시작을 해 볼게요. 네.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 이게 똑같은 분입니다. 어떻게 보이실까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인상으로 보이지 않으실까요? 많이들 치과에 처음 오셨을 때 대부분의 뭔가 충치라든지 아니면 뭔가 치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 치아가 뭔가 삐뚤삐뚤해서 안 이뻐 보인다.' 약간 그런 이유로 치과에 뭔가 어 불만족이든 아니면 이제 아픔이든 고통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치과를 방문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을 때는 많이들 좀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한번 웃어 주세요." 그래도 좀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내 치아가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치료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나서는 오른쪽과 같이 이제 쪼끔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 스텝 선생님 그리고 저도 이제 뿌듯하면서 이제 치과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웃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는 분들은 뭔가 밝아 보이기도 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에너제틱하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어 음 그런 인상을 준다면, 좀 입을 오므리고 있거나 그러니까 악 물고 있거나 좀 잘
어색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좀 뭔가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뭔가 움츠러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인상을 풍기기도 해요. 당연히 치과에서는 뭔가 치료를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어색해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풀어드리는 역할이 저희 이제 치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 요소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사람과 사람의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 두 눈과 코, 입 이렇게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형태의 사람의 눈은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삼각형 구조가 사람 얼굴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첫인상을 결정짓는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약간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인데요. 사람과 사람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어느 정도 긴 시간 뭐 30 분이 됐든 1 시간 정도 이제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의 눈은 자연적으로 이제 입매무새 약간 입 쪽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웃으셨던 분의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인데 처음에 이제 "웃어 보세요." 했을 때 약간 왼쪽 사진 보시면 쪼끔 입술 모양도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약간 웃으려다가 이제 뭔가 덜 어색하게 이제 웃어지는 그런 입술 모양, 약간 입술 모양도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모양을 이제 띠고 있는 반면에 좀 치아가 나중에 이제 치료 혹 뭐 예전에 가지런하지 않았다면 가지런해진 다음에는 쪼끔 자연스러운 입술 모양을 이제 띠게 되고 그게 이제 사람의 인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제 쪼끔 균형 잡힌 인상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더 예쁘고 좀 밝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휴대폰 갖고 있으시면 한번 웃어 보시면서 내 치아랑 입술이랑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인상을 바꾸는 거는 사실은 뭐 치아 크기 그리고 이제 각도 약간 1 밀리 1 도씩의 쪼끔씩의 수정을 하더라도 그게 사람의 인상 그리고 치아 외형 그리고 얼굴의 인상까지도 좀 뭔가 달라 보일 수 있게 돼요. 그 첫 번째 요소로 저는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색이 밝아지면 당연히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2 케이스 사진을 이제 보여 드릴 건데 왼쪽 분이랑 이제 오른쪽 분이에요.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앞니가 쪼끔 어두워요. 한 분은 이제 좀 잇몸 쪽에 충치가 좀 심하셨던 분이고 오른쪽 분은 좀 변색, 치아 자체가 좀 오래되거나 이제 보철물이 오래되면 색이 좀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실 왼쪽 분은 한쪽만 먼저 치료를 했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약간 경제적인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여러 치아를 다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긴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쪼끔 일단은 몇 개 해 보고 그다음에 뭐 '반대편 해 보겠다.' 약간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 니즈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안 하시는 것보다 나으니까 치료를 이제 권유 드리면 어쨌든 어두워 보이는 게 치아를 쪼끔 이제 밝게 약간 그렇게만 바꿔 주더라도 환자분이 얘기하실 때 이제 보여지는 치아의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말할 때 자신감도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어떠실까요? 쪼끔 밝아졌으면 그분이 앞니가 이제 쪼끔 어두운 색깔이나 충치가 있으면 뭔가 '이 사람 뭐 양치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좀 치아가 밝아졌을 때는 '치아 관리 잘하는 것 같다.' 약간 뭐 제가 치과 의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인상이 쪼끔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분도 이분은 이제 어머님분이신데 충치 치료할 게 정말 많아요. 근데 "충치보다 나는 중요한 게 앞니가 너무 어둡다." 약간 그래서 앞니 치료를 이제 뭐 4개 이상 이제 좀 치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만족하시는 거예요. 너무 만족하셔 가지고 "나는 이제 충치 치료도 이제 앞으로 좀 기간을 두고 이제 다 하겠다." 근데 앞니가 나는 이제 뭔가 치료를 할 때 가장 뭔가 스트레스였고 그랬는데 앞니가 해결되니까 나머지 치료들도 치과가 이제 무섭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겠다. 약간 그러면서 이제 치료들을 이제 진행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치과 치료를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치과는 뭔가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는데 앞니 치료만 이제 뭐 2 개든 뭐 4 개든 6 개든 여러
번을 이제 받고 나셔서 그 자신감을 얻고 경험을 해 보시니까 그다음에는 뭐 나는 충치 치료가 됐든 모든 치료가 됐든 이제 치과 치료를 이제 믿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말할 때나 그럴 때 조금 더 이제 밝아진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이 사진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사실은 뭐 색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왼쪽은 약간 치아색이 이제 노랗다면 오른쪽은 치아색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하얘졌죠. 이랬을 때 얼굴 피부톤이나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게 좀 어떠실까요? 치아색만 달라지더라도 좀 앞면이나 사람의 풍기는 외형이 좀 전반적으로 이제 밝아지는 효과를 띠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미백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죠. 미백 치료를 하면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쪼끔 더 이제 밝아지기 때문에 미백 치료가 이제 단기간에 내 치아 자체를 노란 치아에서 좀 밝은 치아로 좀 바꾸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으로 좀 미백 치아는 어쨌든 화학적인 작용이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보는 색상표에서 두 톤 이상 밝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상을 원할 때는 이제 뭐 연예인들 분이나 요새는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라미네이트 같은 치료를 하든 아니면 뭐 심미 치료 뭐 크라운이나 여러 가지 이제 도제 수복을 통해 가지고 좀 색을 좀 하얗거나 이제 쪼끔 이제 불투명하게 바꿀 수는 있죠. 이렇듯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인상을 지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 드리고 말씀드릴 거는 어쨌든 좀 색만 어두운 색이나 약간 그런 좀 노란색이나 약간 좀 어두워 보이는 치아 톤만 쪼끔 밝게 바꾸더라도 사람의 인상은 쪼끔은 더 밝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는지는 주관적인 부분이니까 뭐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많이들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뭐 라미네이트 무늬도 많고 좀 치아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여기에 이제 질문해 주시러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와 주시고 있는데 뭐 심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이제 질문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이제 비율입니다. 치아 하나로 어떻게 보면 인상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 태어났을 때부터 쪼끔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이 있지만 좀 이제 대개는 이제 삐뚤삐뚤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좀 애기들 그리고 저희 뭐 병원도 이제 초등학교 구강 검진이나 그렇게 왔을 때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긴 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치아가 하얘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황금 비율이라는 건데요. 어 1.6대 1대 0.6 어떻게 보면 이제 수치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치과에 치아에 적용되는 거죠. 이 비율은 골든 레이시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뭐 고대 시대부터 이제 쓰여졌던 건데 뭐 파르테논 신전을 지을 때나 뭐 아니면 저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술 작품들에서 그림을 그릴 때 어 이런 이제 중심 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조연분들 약간 주변부를 했을 때 이제 좀 돋보이는 그런 이제 예술 작품을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알려진 비율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중절치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사람의 인상에서 앞니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거고 그 옆에 치아가 똑같은 크기면 뭔가 이상해요. 똑같은 크기거나 그 사이가 벌어졌거나 약간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밖에서 이제 입 안을 봤을 때 좀 어색한 느낌을 띌 수 있고 그 옆으로 갔으면 또 그거보다 쪼끔 더 작아지는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가로 갈수록 쪼끔씩 이제 비율적으로 좀 작아지는 비율을 띄었을 때 그게 좀 이상적이고 조화로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이 비율에 쪼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사실은 중저치, 측저치, 견치 이렇게 송곳니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치아 하나하나를 어떻게 보면 뽑아서 봤을 때 견치가 사실은 중저치보다는 크긴 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앞니 제일 가운데 앞니랑 견치 크기가 뭐 오히려 이제 송곳니가 더 크신 분이 있는데 이 비율은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치아가 조금 중심부고 그 옆에 치아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비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과 치료가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선생님들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경험치나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당연하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했을 때의 결과물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약간 치아가 조화롭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외형의 인상도 약간 무너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케이스를 보면 이제 왼쪽 케이스랑 오른쪽 케이스가 있는데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앞니가 깨져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나름 이제 유명 유튜버 촬영을 이제 하신 분들인데 댓글에 너무 이제 "앞니가 누래 보인다." 약간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일단은 미백을 하러 오셨어요. 미백을 하러 와서 쪼끔 이제 밝아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앞니가 너무 누래 보여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쪼끔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약간 일단은 미백 치료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노란 게 하얘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인상을 지을 때 이 비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지금 위에랑 아래랑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앞니 가운데 부분이 쪼끔 깨지셨는데 이게 이제 가운데 쪽으로 이제 깨져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앞니 치아가 더 이제 토끼처럼 좀 길어 보여요. 근데 이 앞니를 가른 게 아니라 그 옆을 이제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시각적으로 오히려 이제 쪼끔 이제 옆에 치아랑 밸런스를 이루면서 쪼끔 더 조화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니 사이가 떠 있어서 그러니까 치과에서 보는 정상적인 교합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치아의 크기를 쪼끔 조절을 해 드림으로 인해서 인상이 완전히 쪼끔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좀 토끼 이빨 같았던 게 쪼끔 더 이제 가지런해지는 약간 그런 효과를 보셔 가지고 만족하셨던 이제 분이시고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오른쪽은 이제 앞니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분이죠. 요새 꽤 많이 오세요. 꽤 그 치아 사이사이 공간들이 벌어져서 오신 분들도 많이 오고 뭐 앞니가 깨져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치료를 해 가지고 일단은 내가 뭐 지금 비율적인 거를 무시하고 '이 사이 공간만 메꾸고 싶다.' 약간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이제 데이터 기반이랑 저희가 이제 치료했던 분들을 쪼끔 보여 드리면 사실은 비포 애프터의 극명한 차이가 나요. 이 공간만 메꾸게 되면 만약에 오른쪽 위의 사진에서 이 사이 공간만 메꾸게 되면 앞니 크기가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웃을 때 이 앞니 두 개만 보일 거예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앞니 두 개만 엄청 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지?' 뭔가 거인 같기도 하고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이분이 여성분이라면 남성분들은 그나마 쪼끔 얼굴 형태도 좀 크고 좀 뭐 사각형이신 분도 있고 약간 그러면 뭐 그게 이제 남성적일 수도 있지만 여성분일 경우에는 좀 치명적인 좀 심리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치아처럼 어떻게 보면 한 치아 치료 갔다가는 안 되고요.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공간 크기가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적어도 이제 4 개에서 6개 정도 이제 치아를 쪼끔 이제 다듬거나 이제 좀 씌우는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하게 되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앞니 크기를 좀 줄여 드리고 옆에 치아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 비율 1.6대 1대 0.6 약간 그 요소들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이 치아들을 이제 배열시켜 보면 훨씬 더 이제 가지런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환자분들의 그러니까 만족도도 좀 높아지고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찍으시는 사진들 뭐 요새는 이제 개인 SNS에다가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웃으시는 모습 약간 그런 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쪼끔 뿌듯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마일 라인이에요. 어 치과는 어떻게 보면 어 제가 색상도 중요하고 이런 비율도 중요하다고 했지만
많은 이제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요. 치아가 가장 이쁘게 보일 때는 어 이 위에 치아를 잇는 이 라인이 아랫입술과 좀 유사하게 곡선의 형태로 비슷한 곡선을 띄었을 때가 가장 이뻐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보셨을 때 웃으시고 약간 그럴 때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 그 궁금하긴 하는데 어 아마 이제 입술에서 이제 잇몸이 보이는 양 약간 그런 것도 이제 좀 그 사람의 인상을 쪼끔 좌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밝게 웃는 스마일 라인이라고 했을 때 어 만약에 이 치아가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지 않고 직선으로 떴을 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게 쪼끔 심리학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있는데 뭐 논문적으로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의 논문적으로 봤을 때는 직선의 형태를 띄었을 때는 좀 고집세 보이고 좀 뭔가 딱딱해 보이고 약간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모를 많이 하게 돼요. 치아가 이제 마모가 많아지면 어 우리 이제 점점 이 높이가 낮아지거든요. 이 치아들의 크기는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이제 크기가 이제 정해져 있다면 이게 계속 쓰면 쓸수록 이제 닳아지게 되니까 이게 마모가 많이 되면 나중에 치아의 이제 모양이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내 입술 모양은 이런 아래로 이어지는 곡선 모양이 된다면 내 치아 모양은 이제 반대로 이제 역곡선 모양을 이제 띠게 되면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입술 처짐 정도가 이제 주름도 이제 이 주변에 많아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합적인 문제도 생기고 좀 얼굴이 좀 어 인상이 좀 젊어 보이지 않고 쪼끔은 나이 들어 보이는 이제 현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치과 치료에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곡선적인 부분도 면밀하게 이제 관찰을 하고 이제 치과 치료를 할 때 아마 치과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웃음을 짓게 만드는 스마일 라인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악 물고서 이제 웃는 웃음이랑 자신 있게 이제 웃는 웃음에서의 이제 내 위치아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모양이랑 아랫입술의 곡선이랑 아랫입술의 이 라인이랑이 좀 비슷할 때 사람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이런 내추럴한 인상은 이런 곡선에서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지금까지 뭐 혹시 들어온 질문이나 그런 거 잠깐 이제 같이 보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이제 쪼끔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실시간 시청자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닌 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20 대인데 치아는 큰 문제는 없는데 앞니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이 사이도 줄일 수 있을까요?" 치아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니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비율적인 부분을 어떤지가 이제 중요한데요. 치과에 오셔 가지고 사실은 사진들을 찍어 보고 필요할 경우에는 내 치아 외형을 뭐 요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스캔이나 아니면 인상 모형을 떠 가지고 좀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실제로 이니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앞니 사이가 조금일 수도 있는데 이게 1 밀리일 수도 있고 2 밀리일 수도 있고 3 밀리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또 다르고 내 치아 이제 어떤 이제 얼굴이 작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비해서 내 치아 크기는 뭐 1 밀리가 벌어졌더라도 내 치아 크기가 크다 그러면 뭐 정말 작은 스페이스니까 그 스페이스만 간단하게 메우는 방법도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악궁도 작고 치아 크기도 작다 그러면 이 1 밀리는 생각보다 이제 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뭐 라미네이트가 됐든 아니면 크라운이 됐든 약간 어 그 옆에 치아들이랑의 조화로운 모습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앞니 사이에 조그만 공간이 있다. 그러면 요새는 이제 디아스테마라는 이제 표현을 쓰지만 그 사이 공간을 메꾸는 레진이라는 치료를 통해서 그 사이 공간만 이제 메꿨을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적이나 심미적이나 약간
뭐 가장 빨리 그 공간을 이제 메꾸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왜 벌어졌을지를 한번 같이 이제 의논을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이들 요새는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 일에 악물기도 하고 주무실 때도 이제 뭐 일상생활 중에 운동이나 아니면 뭐 일이 너무 힘들거나 요새 피로가 쌓였다 그러면 생각보다 밤에 악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을 쪼끔 갈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계속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교정을 하셨던 분들도 이 사이가 쪼끔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앞니 사이를 뭔가 레진이 됐든 라미네이트가 됐든 크라운이 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떼어 놨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재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이 근본적으로 이제 벌어져 있는지 약간 그것도 이제 같이 좀 치과에서 진단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만 더 질문하고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좀 마무리하고 다시 또 질문을 해 볼게요. 다음 질문이에요. 리스 리에스 님께서 이제 보내주신 질문인데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편이라 잇몸 크기를 줄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걱정입니다." 어 이게 뭐 제가 어떻게 보면 6 편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보일 때, 웃을 때 그리고 어 인상에서 주는 이제 치아의 중요도 그랬을 때 이제 색, 비율, 뭐 스마일 라인, 곡선 약간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웃는 와중에 이제 잇몸 크기가 이 밑으로 이제 많이 보이시는 분 어떻게 보면 거미 스마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잇몸이 많이 보일수록 뭔가 어색해 보이거나 더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잇몸 크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치과에 오셔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뭐 반복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튀어나와 있는 게 정말 이제 뭐 치아의 위턱의 이제 골격이나 치아 자체가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은 뭐 교정을 생각해 보고 교정으로 이제 쪼끔 어느 정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잇몸 크기를 줄이는 이제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잇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치 잇몸 성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치아 잇몸이 너무 많아 보임으로 인해서 이제 입술도 붉은색인데 잇몸도 이제 약간 핑크빛 붉은 계열이 띠기 때문에 이게 좀 부조화스러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잇몸 치아를 일부러 이제 쪼끔 잇몸을 좀 잘라내 가지고 치아 크기를 흰색을 보이는 양을 쪼끔 더 많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쪼끔 이제 내가 봤을 때 아까 이제 스마일 라인을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조화롭게 해 주면 그런 웃을 때 약간 뭐 잇몸 자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게 쪼끔 감소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또 다르고 또 실제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고 또 잇몸의 이제 두께나 뭐 그리고 치아의 돌출 정도 약간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서 뭐 모든 치과 치료가 이제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치과에 방문하셔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또 이제 많은 상담을 통해 가지고 '내 치아가 어떻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약간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해 가지고 안내를 받고 충분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잇몸이 많이 보이는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그래서 뭐 거미 스마일이라는 표현도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치과에 오셔 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 질문만 더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초록초록 님께서 이제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 "저는 이갈이가 심해서 이 끝이 좀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치과에서 권유받아서 마우스피스를 이 모양 본따서 치과에서 하다가 시중에서 파는 마우스피스도 괜찮다고 하셔서 인터넷에서 사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마우스피스 성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판도 문제 없지요. 이갈이가 있어서 끝이 좀 갈려 있고 이런 건 괜찮은지요? 이를 갈다 보니 충격이 강할 것 같아서
이 마모나 오래 쓰기에 치아가 괜찮을까요? 어 일단은 쪼끔 이 질문을 끊어서 몇 가지 이제 내용이 겹쳐 있는 것 같아서 뭐 하나하나 쪼끔 나눠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은 이분은 초록초록 님께서는 마우스피스를 치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어떤 이유이신지 모르겠지만 시중에서 파는 마우스피스로 이제 바꾸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마우스피스라는 게 이갈이 장치가 뭐 계속 끼지 않으면 치아가 좀 갈리거나 아니면 이제 잘 안 끼다 보면은 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 뭐 6 개월,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껴 봤을 때 치아가 쪼끔 미세하게 이제 좀 돌아가거나 아니면 좀 이동이 됐을 때는 그 마우스피스가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긴 한데요. 그랬을 때 이제 치과에서 만드는 전문 이제 마우스피스 스플린트 약간 그런 장치들은 치과마다 뭐 AS나 약간 그런 게 좀 다르겠지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시중에서 파는 마우스피스를 이제 생각하시고 이제 구매하셔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하게 내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뭐 하루 중에 뭐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제 뭐 트레이너분들이나 운동선수분들은 안 되고요. 그 뭐 간단하게 뭐 헬스 정도 러닝이나 뭐 좀 무게를 친다는 이제 근력 운동 같은 거를 이제 할 때는 뭐 이런 이제 뜨거운 물에 뭐 성형 기억 장치처럼 이제 뭐 내가 마우스피스를 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이제 내가 무는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낀다고 해도 이제 무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꼈을 때 약간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다무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요. 약간 틀어서 이제 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좀 일상생활 중에서 어느 정도 쓰는 데는 이제 문제는 없겠지만 내가 이제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잘 때 약간 그때 이제 지금 치아 끝이 이제 깨져 있으실 정도까지라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 치과에서 좀 체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과에서 이갈이 장치를 받으신 분들도 뭐 일 주일 뒤 그리고 한 달 뒤 그리고 세 달 뒤 약간 일정 기간마다 체크를 받으세요. 그랬을 때 사람인지라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서 스플린트 치료를 받고 정기 검진으로 왔을 때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갈이를 할 때 양쪽을 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쪽으로만 쪼끔 치우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오른쪽으로 내가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이갈이 장치가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만 쪼끔 많이 갈려져서 오기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몇 달 지나면 왼쪽 부분만 쪼끔 많이 닿고 오른쪽 부분은 이제 거의 살짝은 떠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양쪽의 밸런스를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치과 의사분들이 이런 이제 스플린트를 쪼끔 균형적으로 조절을 해 주는 그런 체크업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에 파는 거는 간단하게 내가 뭐 일회용 아니면 뭐 좀 몇 번 정도 이제 뭐 좀 가볍게 이제 끼시는 거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이갈이를 좀 치료하겠다.' 아니면 좀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쓰겠다.' 그랬을 때는 효과는 쪼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갈이가 있어서 끝이 좀 갈려 있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이를 갈다 보니 충격이 강할 것 같아서 이 마모나 오래 쓰기에는 치아가 괜찮을까요? 그리고 다행히 이분은 내가 이가 갈려져 있으니까 뭔가 이갈이 장치나 아니면 시중에 파는 장치를 쓰셔 가지고 쪼끔이라도 내 치아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내 치아가 갈리는 정도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갈려서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쪼끔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시면서 쓰지 않을까 싶고요. 어 생각보다 이제 운동을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뭐 저희 병원에서 뭐 야구 선수나 뭐 아니면 좀 뭐 트레이너분들이나 뭐 약간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이를 문다든지 그러니까 뭐 집중했을 때 이를 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실 때 이를 뭐 많이 간다든지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치아에 실제로 금이 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잇몸이 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이제 생기긴 해요. 그랬을 때 그래도 적어도 이제 마우스피스 같은 거를 이제 쓰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가 갈리거나 약간 그런 부분은 쪼끔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치아를 그래도 지금보다 쪼끔 더 오래 쓸 수 있으려면 안 하시는 것보다 이런 이갈이 장치 마우스피스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하드 타입이 있고 뭐 소프트 타입이 있고 그 중간에 섞어 놓은 타입이 있고 약간 그런 거를 각 상황마다 맞춰 가지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쪼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준비한 거 쪼끔 더 한 다음에 다시 좀 질문들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은 뭐 질문을 대답하면서 좀 다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제가 준비한 이제 미소 설계, 스마일 디자인 이런 부분은 어 크게 세 가지 색상 그리고 이제 비율, 치아들의 조화 그리고 입술 라인의 이제 곡선에서의 조화 이런 세 가지 부분이 이제 결정짓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편에도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쪼끔 부가적으로 쪼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것만으로 이제 심미 치료가 이제 완성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뭐 텍스처 이제 표면 질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진에서 봤을 때 이제 빛이 반사되어 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밝을 때 보이는 거랑 또 어두울 때 보이는 거랑 약간 치아 색이나 이제 비춰지는 게 쪼끔 다르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도 사실은 심리 치료를 할 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편 중에서 한 편은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심리치과 치료를 할 때 어떤 치과를 쪼끔 가시는 게 쪼끔은 더 도움이 될지 약간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좀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밝게 웃는 어떻게 보면 어 이런 이제 안모 그러니까 내가 예뻐 보이는 치과를 통해서 내가 좀 아름다워 보이고 심미라는 거는 주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거를 치과 의사들이 그리고 뭐 저 같은 이제 치과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는 딱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색상 그리고 이제 이 치아들 간의 비율 그리고 각도 뭐 그리고 빛의 투명도 여러 가지 텍스처 여러 가지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를 데이터로 해 가지고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예쁜 치아 모양을 가지고 나가실 때 밝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치과 치료가 감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좋은 치료를 하고자 이제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좀 환자분들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바로 다음 주에 사실은 2 편을 할 예정이에요. 다음 주 이게 제가 시간을 쪼끔 잘못 기재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오후 6시 맞죠? 그러니까 오늘 4 시여서 제가 이제 '다음 주도 4 시겠구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6 시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오후 6 시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주제고 약간 그렇기도 해요. 왜냐면 어 라미네이트를 최근 들어서 치과계에서 엄청나게 좀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작년부터 해 가지고 사실 치과계가 트렌드가 이제 임플란트에서 이제 라미네이트 심미 치료로 좀 많이 넘어가긴 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음 뭐 예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 어떻게 하면 이제 예전에 하셨던 라미네이트가 좀 깨져서 오시거나 예전에 하셨던 라미네이트가 마음에 안 드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은근히 꽤 많거든요. 그리고 뭐 유명 연예인분들도 사실은 옛날에 했던 라미네이트가 너무 좀 분필 모양 같기도 하고 너무 하얗기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물어보시는 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티 안 나고 싶어요. 약간 그런 부분을 꽤 많이 물어보셔서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티 안 나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소들을 겸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할까 싶어요.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질문들을 다시 쪼끔 받아볼게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이후에 이제 다음 질문부터 보면 이제 신기한 땅콩잼 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전에 치료받은 크라운이 색이 안 맞아서 그 치아만 튀어 보이는데 크라운 색은 어쩔 수 없지요?" 음 크라운 색은 어쩔 수 없지요. 혹시 그 최근에 치과 가셔 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저희 병원에는 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오세요. 심지어 이제 크라운뿐만 아니라 라미네이트 치료한 거 가지고도 색이,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를 뭐 4 개, 6개 했는데 그중에 하나 치아가 좀 안이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변색이 돼 가지고 하나만 쪼끔 색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했을 때 더 안 튀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일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의를 많이 하는데 크라운 색이 안 맞은 거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셨을 때부터 사실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옆에 치아는 내 치아 상태가 쪼끔 깨끗한 상태, 충치도 쪼끔 덜하고 뭐 신경 치료도 안 돼 있고 살아있는 치아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경우랑 그 옆에 치아는 충치가 너무 심해 가지고 어 내 치아가 별로 남아 있지 않고 좀 인공 재료로 레진이라는 이제 코어 재료를 쓰든지 아니면 엄청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 하셨던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이제 금속 포스트라는 이제 기둥을 이제 박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색 자체가 금속을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이제 앞니가 이제 불투명한 재료를 써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 치아는 너무 쪼끔 하얀데 그 옆에 치아도 처음에는 쪼끔 하얗지만 내 살아있는 치아다 보면 그 두께가 이제 쪼끔 달라 가지고 얘는 시간 지나면 쪼끔 더 어두워졌는데 얘만 좀 하얗게 남아 있고 약간 이런 색상에, 그리고 이제 조화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하나의 이제 크라운이 쪼끔 튀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다음 편에 준비한 내용 중에 혹시 뭐 저희 병원에 있었던 케이스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소개를 해 드릴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죠. 는 사실은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고 한 번에 해결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치료한 크라운의 내부가 어땠는지는 사실 뜯어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뭐 치과에 오셔 가지고 뭐 사진도 찍고 포토도 찍고 뭐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약간 그러시겠지만 대개는 이제 크라운 치료를 했으면 엑스레이 상에서 하얗게만 보여요. 어떤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얗게만 보이기 때문에 이 내부가 다시 이제 충치가 생겼는지 썩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잘 유지가 됐는지는 이 크라운을 제거를 해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좀 오래되거나 약간 그런 경우에는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좀 썩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예후가 불량한 거를 이제 미리 설명드리긴 하지만 "쓸 때까지 써 보자. 어느 정도 뭐 5 년이 됐든 10 년이 됐든 이 치아를 살려 가지고 쓸 때까지 써 보자."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환자분과 동의가 되면 많이 썩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잇몸 위쪽에 내 치아가 그래도 쪼끔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뭐 제거를 할 수 있으면 기존의 뭐 금속 포스트, 약간 그런 이제 어둡게 보이는 요소들을 제거를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경우가 가장 좋고요. 사실은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했던 거는 워낙에 딱딱하게, 그리고 기계적인 힘으로 치아 사이에다가 어떻게 보면 고정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를 억지로 제거하다 보면 치아 뿌리 자체가 이제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치아를 더 빨리 뽑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상태라는 거를 이제 쪼끔 확인하고 최대한 이런 이제 내 치아 자체가 어둡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불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을 쪼끔 개선을 해서 뭐 어둡게 보이는 경우에는 만약에 실외치 미백이라고 해서 치아 신경 치료가 돼 있는 경우에 좀 오래됐을 때 그 안에 세균이나 뭐 충치가 다시 생겨 가지고 내부가 엄청 어둡게, 그리고 충치로 인해서 검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 일단 미백을 그 안에 미백제를 넣어 가지고 치아를 일단은 밝아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 이제 미백 효과가 나는지를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밝아지는 분들은 사실은 그 밝아진 치아에다가 다시 도자기 뭐 크라운이든 라미네이트든 이제 다시 해 드리면 그 예후가 굉장히 쪼끔 예쁘게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제 미백을 했지만 워낙에 변색이 심하거나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또 이제 저희 치과 의사랑 이제 기공소랑 잘 상의를 해서 옆에 치아랑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조화롭고 색상적으로도 좀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맞춰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치과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이제 '크라운 뜯고 다시 이제 씌우면 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심미 치료는 정말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 생각하는 이제 기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 치아의 상황들이 안 좋은 경우도 많고, 옛날에 했던 치료를 재치료하게 됐을 때는 그게 사실은 더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 '옛날에 치료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치료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옛날에 했던 치과에서 "안 된다." 약간 그래 가지고 여러 치과들을 또 이제 어 좀 방문하셔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고 뭐 저희 치과까지 오시고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뭐 종종 있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치과에서는 어쨌든 아까 보여 드렸던 기준처럼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촬영,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미리 좀 안내를 드리고 좀 치료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꽤 까다로워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저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 크라운을 뜯어 봐야지 제가 이제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밝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옆에 치아 색깔이랑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순하게 이제 크라운 뜯고 본 떠서 다시 씌우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치과에서는 이제 임시 치아도 상황에 따라서는 임시 치아를 한 번 만들기도 하고, 또 바꿔 가지고 임시 치아를 쪼끔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딱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치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옆 치아들이랑도 중요하고 색도 중요하고, 또 이제 잇몸이랑의 밸런스도 중요하고 이 피부톤이랑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잇몸이 은근히 이제 양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잇몸이 부어서 있거나 또 오래된 크라운들이 좀 염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좀 빨개져 가지고 여기서 피가 계속 나시고 약간 그러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잇몸 치료까지 같이 해 가지고 좀 밝혀지고 잇몸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만들었을 때가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보철면이 들어갔을 때 더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 빨리 끝내 드리는 치료가 좋은 치료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길게, 더 오래, 더 안전하고 더 예쁘게 쓰는 치료가 더 이제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예쁘게 해 드리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에요. 손톱에 물든 복숭아 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생님, 저는 치아는 괜찮은데 약간 치아가 작은 거랑 웃을 때 쪼끔 입술이 말려간다 해야 하나? 마르는 느낌인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아는 괜찮은데 약간 치아가 작은 거랑 웃을 때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마르는 느낌. 음. 일단은 치아 상태도 중요하지만 이 그러니까 치아를 잡아주는 턱의 돌출 정도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술이 이제 웃을 때 이 입술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짧으신 분들도 있고 이 인중 간의 거리, 그리고 이제 좀 아니면 안쪽으로 급격하게 이제 뼈가 이제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 좀 잡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확 꺾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치민 분비나 약간 그런 거가 이제 쪼끔 적게 되면 음 그게 계속 이제 뭔가 내가 웃거나 이제 말할 때 좀 마르게 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확히 이제 이 손톱에 물든 복숭아 님의 치아 상태를 사진이나 그런 거를 이제 보지는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제 위턱의 뼈의 구조를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사진이나 약간 그런 거를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이제 치과에 방문하셔 가지고
돌출 정도 약간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 치아 자체가 이제 건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음식을 드시는 생활 습관이랑도 이제 관련이 있을 거고 또 나이랑도 사실은 관련이 있고 뭐 평소에 이제 물 섭취 정도에 따라 이제 쪼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르는 느낌이 내 뼈의 구조, 치아의 크기 뭐 약간 그런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 뭐 내 생활 습관, 생활 패턴 그리고 물 섭취 정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어느 정도 만족하는 답변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치과에 방문하셔 가지고 웃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딱 이제 말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이제 사람마다 이제 표현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치과 의사 뭐 저희 병원에 오시든 아니면 뭐 치과에 방문하셔 가지고 치과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하셔 가지고 그거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김치파 송송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요즘 SNS를 보면 치아를 너무 하얗게 만드는 경우도 많던데 자연스러운 톤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비온 뒤 이제 PD님을 통해 가지고 6 부작을 받았을 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쪼끔 의논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심미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하얘지는 게 사실은 예뻐 보이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맞기도 하고 연예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얘졌다. 나 라미했다." 약간 그런 거를 요새는 이제 SNS나 이제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이제 티 내는 게 이제 좀 '괜찮다.' 약간 그런 인식도 있는데 사실 뭐 10년 전 뭐 그때로 갔을 때는 또 이제 그런 트렌드는 아니었고 또 이제 10년 후 그랬을 때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미의 기준이 쪼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제 옛날에 초기 이제 뭐 유명했던 뭐 아이돌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의 이제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했던 라미네이트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제는 이제 아이돌 분들이 뭐 노래만 하지도 않고 이제 뭐 연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쪼끔 했을 때 이제 내 치아나 약간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게 이제 쪼끔 달라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이제 자연스러운 정도 이제 부자연스러운 정도는 이제 쪼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톤은 정말 이제 많은 상의랑 그리고 좀 치과 의사의 이제 정성 그리고 기공사의 정성이 쪼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뭐 한국 어떻게 보면 한국 치과 의사분들의 이제 실력이 워낙에 이제 출중해지기 때문에 요새 뭐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들 뭐 저희 병원도 정말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분 미국 분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상의를 하고는 있지만 어 이거는 이제 좀 심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한 6 부작 중에서 이제 2편 정도를 이제 라미네이트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뭐 바로 다음 주에도 이제 라미네이트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준비를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초록초록 님께서 아까 네 스플린트를 쓰다 보면 이갈이가 방지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갈리는 것만 좀 방지가 되나요? 어 보통 이제 이갈이 장치 스플린트 치료를 하는 거는 이거를 쓰다 보면 딱 이제 치아 자체만 마모가 되는 게 아니라 턱관절 자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를 악 무는 습관이나 한쪽으로만 이제 뭔가 많이 쓰는 습관이 들다 보면 이 턱 구조물의 안에서 이제 좀 내 아래턱의 위치가 쪼끔씩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위쪽으로 쏠리든지 아래쪽으로 쏠리든지 약간 그런 경향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같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르신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턱 안에 있는 디스크 같은 것도 이제 손상을 입어서 뭐 그랬을 때 소리나 이제 통증이나 불편감이 쪼끔 많이 심하신 편이고 요새는 젊은 친구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젊은 이제 20대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사실 스플린트 치료만 한다 그러면 딱 스플린트 치료만 하지 않고 턱관절 상태도 쪼끔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턱관절 치료했을 때 턱의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쪼끔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스플린트를 계속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쓰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좀 벌어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입이 안 다물어진 듯한 느낌이 이제 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오히려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쪼끔 체크해 가면서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뭐 이거는 이제 치과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갈리는 것만 좀 방지가 되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계속 갈려져요. 그러니까 이갈이가 방지된다는 거는 많이들 보면 되게 심하신 분들은 이갈이 장치가 많이 닳아 가지고 더 갈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 치아를 보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어쨌든 계속 일을 가는 습관이나 그런 거는 한순간에 장치를 낀다고 없어지진 않는데, 그게 내 치아가 깨져 나가거나 마모가 되는 거를 방지하기 때문에. 내 치아는 사실 유치 같은 경우는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지만, 영구치는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80년 뭐 한평생을 어떻게 보면 이 치아 하나 갖다가 써야 되는데, 요 임플란트라는 대체제가 있지만 내 치아를 쪼끔 더 이제 오래 쓰고 싶으시면 어떻게 보면 이 스플린트를 통해서라도 내 치아가 마모가 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치아가 금이 가거나 깨져 나가는 거를 좀 방지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한 6 부작 정도로 해 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점이나 그런 거 있으면 뭐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인스타 DM을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다음 주에 바로 다음 주에 또 오후 6 시에 또 같이 여러분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같이 저랑 같이 이 방송을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음 편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